뭐 경험들 다 있지 않나요? 소화불량, 속쓰림 증상. 아니 밤에 먹고 자면 예. 어떤 음식이든지 먹고 자면 새벽에 중간부터 벌써 이미 속이 쓰려서 잠을 깨잖아요. 불편하죠. 네. 그러면서 이걸 뭘 먹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사다 놓은 속 쓸 때 먹는 약들 찾아서 또 짜먹는 먹고 예. 이게 매일 반복이에요 사실. 저는 배가 고프면 속이 쓰려요. 배가 고프. 아니 그러면 그 사연자분 중에 이 증상, 이 만성염증 위험 신호일까요? 네, 위험 신호일 수 있죠. 소화불량이 잦다든지 속쓰림 등의 증상은요, 만성 위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위염. 위염은 한국인 9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위장 질환인데요. 만성 위염이 계속되면요, 결국은 이 점막이 얇아지면서 점막 아래에 있는 혈관이 비쳐 보이는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어이구. 야 아파 보인다. 그냥 봐도 아파 보인다 진짜. 네. 좋네. 이렇게 위벽세포가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으면요, 이 위벽에서는 위산이라는 소화액을 만들거든요. 이 위산을 만드는 조직들이 손상이 되고요. 결국은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정상인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11배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즉, 만성위염을 장기간 방치하면 위암까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망주현 씨도 위암을 겪으셨는데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있었어요? 아유 그럼요. 가방에 약이 이만큼씩 있었어요. 뭐 필요한 건 약국이야 소약국. 그래서 필요하면 내가 먹고 조제해서 먹고. 알아서. 셀프로 그게 치료가 아니라 사실은 악행이야. 맞아. 내 몸의 악행이에요. 아하. 예, 그걸 못 느끼고 참 우매한 거죠. 우매한 거죠.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변에 보면 어우 속쓰려 이러면서 위장약 진짜 어디 무슨 뭐 상도처럼 보따리처럼 이제 갖고 다니는 그렇죠. 형님들 누님들 이제 많거든요. 진짜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는 다른 분 사연 좀 만나보죠. 자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50대 남성입니다. 아 이럴 수 있지. 그럼. 아니 혹시 본인 사연 아니에요? 공감이 확 되네요. RF 사연입니다. 내 거 같아, 내 거 같아. RF 사연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밥을 먹고 나서도 자연스레 침대에 눕는 버릇이 있는데요. 요즘 따라 가슴에 타는 듯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아 위험한데.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신물 때문에 헛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나중엔 목소리까지 변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며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말기 등 생활 습관 교정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눕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이 식도염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잦은 발열과 오한 증상까지 생기다 보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두렵기만 합니다. 선생님, 역류성의 식도염이 정확히 뭐 어떤 거예요? 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장에 있는 내용물이라든지 이 위산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위쪽에 있는 식도를 통해서 위로 역류하게 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식도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증상을 가르치는 이제 질병명이 되는 건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 이제 정상 식도입니다. 이 정상 식도의 경우에는 그렇죠. 깨끗하죠. 위랑 식도의 경계 부위가 좁고 닫혀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물들이 일반적으로 위로 역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름진 음식 그리고 자극적인 식사 습관, 뭐 음주, 흡연, 뭐 과식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식사 후에 바로 눕는 행동이죠. 이런 행동들이 위랑 식도 사이에 있는 이제 관략근의 어떤 조절 기능을 약화하게 만들게 되는 거고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닫혀야 되는 관략근이 제대로 닫히지가 않으니까 위장 쪽에 있는 내용물이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측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위장 상부 쪽에 있는 식도가 이제 망가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강한 산성인 위액에 의해서 이제 식도가 노출이 되게 되면서 주변의 점막 손상, 염증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식도염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식도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일반인 정상인에 비해서 30배에서 이제 100배 정도까지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흔한 질환이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흔하다라고 해서 이제 방치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대수롭지 거죠. 않게 지나가는 게 저도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거든요. 근데 몇 번만 먹으면 금방 좋아져. 약은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먹다가 이게 좋아졌나 보다 그러고 안 먹게 돼요. 누님은 그러면 저기 뭐 드시고 뭐 어때요? 뭐 소화를 시켜요? 뭐 아니면 어때요? 올라와요? 누님은? 되게 궁금해요.
역류한 적은 있어요? 음식이 이렇게 나와서 역류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저도 역류성 식도염 약 먹었었어요 예전에. 진짜로요? 목이 자꾸 쉬어가지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밤에 너무 많이 드시고 잘 주무시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네네. 난 절대 늦게 먹지도 않고 제때에 먹고 소식하고 많이 씹고 그러니까. 그리고 먹고 나면 한번 일어나서 춤추고 기가 막히게. 그러면 땀이 쭉 나. 땀이 앉아서 흘리는 땀하고 뛰면서 흘리는 땀은 틀리다 그러고 노폐물이 아니 빠진다. 제일 무서운 게 앞으로 한 50년 뒤에 우린 다 없는데 어머니만 혼자 지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것들이 젊었다고 지금 재는 거예요. 재는데 조심을 해야 돼. 아유, 귀한 말씀입니다. 네. 아니 선생님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만성 이 염증이 암에 이제 씨앗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아니 대체 어떻게 만성 염증이 이제 암까지 이제 일으키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글쎄. 그동안 의학계에서도 이 만성염증이 어떻게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바꿀 수 있는지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요.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산화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말이 조금 어렵죠? 네네. 네. 하지만 항산화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 우리 몸은요, 산화 과정이 일어나는 대신에 이 산화 과정을 이기려는 항산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화, 항산화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평행을 이루는데요. 이때 만성염증이 지속이 되면요, 인체의 산화와 항산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결국 세포는 녹슬고 노화하게 되는 과정을 가속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면서 결국은 암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성염증은 굉장히 내 몸을 망치는 침묵의 살인마 같은 질환이에요. 좀 더 쉬운 예에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화면 속에 그 비커 있죠? 우리 인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만성염증이 없어요. 건강하고 잔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이때요, 만성염증이 생기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내 몸을 장악하고 어머 무서워라. 그렇죠. 암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맞아요. 저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몸 전체가 만성염증에 시달리면서 격렬한 반응이 빵 터지고요. 그리고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면서 결국에는 사망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 위험이 높았는데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암 발생 사망률이 24%가 증가했고요. 남성들은요, 무려 6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만성 염증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있나 없나 알아야 이제 뭐 관리를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시그널을 줘야 그렇죠. 좀 되는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예. 있는데요. 이제 네. 내 안에 이게 켜진 건강 적신호, 네. 만성 염증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조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거울을 통해서 혀 밑을 살펴보는 겁니다. 혀 밑이요? 예, 혀 아래쪽. 야 거울은 매일 봤는데 혀 밑은 안 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혀 바닥은 보는데 예, 혀 밑창은 안 보거든요. 이제 한약에서 이제 혀는 인체의 질병 상태를 알려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혀 밑바닥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정맥을 설화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설화정맥이 사진을 한번 예. 보시면 이게 혀 밑에 있는 설화정맥의 일반적인 정상 상태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염증이 쌓인 경우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해보시면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설화정맥이 저렇게 커지고 검고 진해지면서 울퉁불퉁까지 해지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는구나. 저러면 몸에 만성 염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화 정맥 사진을 이제 미리 찍어서 이제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한번 보죠. 전원주 선생님 보시게 되면 왼쪽 밑에 이제 설화 정맥이 있는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윤기라든지 어떤 윤택함은 조금 적어지고 조금 이제 약간 주름이 좀 지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연세 대비하면 저 정도면 양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RF요? 그리고 이제 RF 이제 대현 씨 같은 경우에는 나이 대비해서 정맥이 밖으로 이제 전문 용어로 노창이라 그러는데 드러나는 게 좀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저러면 약간 혈액의 어떤 정체 상태가 좀 상대적으로 나이 대비해서 조금 많다. 그러면 몸에 이제 만성염증이 있을 수 있겠다.
보는 거죠. 술 담배 안 하는데. 아니야. 술, 담배 안 하는데 만성 염증이 몸에 여기저기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혈을 보니까. 야야야. 어머, 나도 그래.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노사연 씨 보게 되면 이제 노사연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보랏빛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 정도 그러면 이제 괜찮으신 거죠. 제가 이제 노사연 씨랑 예전에 10일 정도를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깜짝이야. 10일 정도를 여행을 같이 했을 때 정말 24시간 계속 드시더라고요. 24시간 계속 드시는 걸 봤는데 그 정도의 저 정도 혈 상태를 유지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주현 씨의 사진도 야, 제가 우리 누나는 보시면 관리하니까. 누나 관리. 나이 대비해서는 제일 깨끗하시다. 제일 깨끗해. 특히 이제 방주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암을 겪으셨고 그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 연세에 대비해서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이제 가장 양호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굉장히 잘 관리하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평생 관리해야 돼요. 만성 염증.